국시 앞두고 계신 선생님들 많으시죠?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긴장되고 하실 텐데요. 올해 상반기에도 시험 앞둔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우리가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 원래 기출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것을 안 틀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전에 우리 상반기 시험 앞두고서도 학원에서도 그렇고 영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 번 많이 찝었었어요. 많이 실제로 문제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범위 자료들이나 시험 앞두고 했던 오늘의 5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하물며 상반기 시험 전에 살펴보는 21년 출제 경향에서도 중요하게 찝었던 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모의고사 막 병행해서 문제를 풀고 계실 텐데요.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드시면 좋고요. 특히 보면 꼭 틀리는 문제 틀리거든요. 그런 거는 반드시 확실하게 필기해 두고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한번 봐주시고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들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답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연관돼서 가지치기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나갈 거예요. 자, 기초간호학개요 문제고요. 특히 앞쪽에 나오는 뭐 직업적인 태도나 윤리적인 태도 같은 경우는 뭐 맞추라고 주는 문제라서 이런 거에서 틀리시면 안 되죠. 이런 거에서는 점수를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요. 1번, 관리자와 상의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다. 환자 가족이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해 질문하면 직접 설명한다.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동료와 사적으로 공유한다. 환자가 선물 주는 경우요.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환자에게 유리하면 의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요구하더라도 협조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쉽게 고르실 수 있죠. 정답 4번이고요. 자, 작년에 제가 22년 상반기 시험 전에 올해 상반기 3월 시험 전에 올렸던 출제 경향에서요 했던 문제들도 한번 볼게요. 이게 21년도 파란색이요. 21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거고 오른쪽에 빨간색이 21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거거든요. 어때요? 1번에서 항상 이렇게 직업윤리,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다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문제에 똑같이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찝지는 못하지만요.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하는 거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는 제 자료에 22년 시험 전 살펴보기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에서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문제 해설은 더 하지는 않을게요. 2번이요.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소독제와 내복약을 같은 서랍에 보관한다. 손상된 전선은 반창고를 감아서 계속 사용한다.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 혼합해서 수거한다. 산소요법 시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바닥 청소는 오염된 구역에서 깨끗한 구역으로 순서로 한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고요. 병원 환경 조성하는 것도 똑같이 2번에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당연히 아닌 문제들이잖아요. 특히요 보면 여기에 산소요법이 나와요. 우리 기본간호에서 산소와 관련한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농도로 제공한다, 고농도로 제공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산소 저농도로 제공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죠? 그죠? 비강 캐뉼라 같은 거 있잖아요. 고농도로 제공할 수 있는 건 이제 마스크. 이 저농도로 제공한다.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산소를 저농도로 줍니다. 어디에서 그랬죠? 성인간호, COPD, 만페페에서도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자, 그럼 호흡 중추가 어디죠? 호흡, 연수, 호흡, 구토 중추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연수죠. 반드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병원 환경과 관련해서요. 몇 도예요? 뭐 20에서 22도, 쾌적한 병실 습도 40에서 60%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 병원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병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환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청결한 또 환경을 위해서요. 청소 같은 경우, 복도 바닥 같은 경우에 바닥 마른 걸레로 닦아주잖아요. 만약에 젖은 걸레로 닦았으면 또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른 걸레로 닦아주고, 중요한 거 바닥 청소 비질 안 한다고 했었죠. 바닥 청소 비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에 어느 순서로 해요? 깨끗한 쪽에서 오염된 쪽으로 하게 되잖아요. 깨끗한 쪽에서 오염된 쪽으로 한다. 그 다음에요, 병실 바닥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위치하잖아요. 깨끗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 하고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쓰레기를 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병실 바닥은 가장 마지막에 청소하는데 바닥에는 비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감염된 환자의 침구류 같은 경우요.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 환자의 침구류 같은 경우는 전염 우려 때문에 절대 털지 않는다. 자, 어때요?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문제도 이번에요. 안전한 환경을 위한 병실 관리 방법 이렇게 해서 올려놨죠. 그쵸? 그리고 보면 내용도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봐봐요. 손상된 전선은 반창고로 감아서 사용한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 시험 볼 때도 아마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나왔던 상반기 하반기 문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꼭 풀어보라고 했었어요. 상당히 비슷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문제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요. 특히 보기가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익숙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쉽게 정답인지 아닌지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1번, 기준량을 초과해서 재고를 비축해 둔다. 물품 파손 시에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멸균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사용한다. 포장이 찢어진 멸균 물품은 다시 밀봉하여 사용한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은 보관장 뒤쪽에 배치한다. 이것도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물품 파손 시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여기도 보면요. 나머지 내용들이 다 아니잖아요. 편의점에 삼각김밥 코너 쪽에 그런 거 생각하자고 했었잖아요. 삼각김밥 코너 보면 유효기간 임박한 거 앞쪽으로 몰죠. 그리고 유효기간 지난 거는 폐기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것들 다 어디로 넣어요? 그죠? 뒤쪽으로 넣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는 것들은 앞쪽에 배치하고요. 포장이 찢어진 멸균 물품. 멸균은 오직 멸균 물품만 닿아야 되는데 이 멸균 물품이 유효기간이 지났던 아니면 비멸균이랑 접촉을 했던 아니면 이렇게 찢어졌던 이러면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요 물품 관리 쪽에서도요. 소독한 날짜가 최근의 것이면 최근의 것은 뒤쪽에 배치하겠죠. 자, 4번 간호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필로 기록한다. 약물 투여 후 즉시 투약 내용을 기록한다. 임의의 약어를 사용하여 간략히 기록한다. 기록이 잘못된 경우 수정액을 사용한 후 그 위에 덮어 쓴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환자 예후에 대한 예측 내용을 기록한다. 우리요 특히 이제 기록과 관련해서 모든 기록은 검정색 펜을 사용하고요. 특히 밤번 근무자 같은 경우는 붉은색 썼어요. 연필은 안 씁니다. 이 붉은색 같은 경우는 바이탈 사인 중에서 뭐 또 썼죠? 맥박, 펄스레이트 썼었잖아요. 맥박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서 정답은 2번이고요. 특히 기록 후에는 반드시 작성한 사람이 정자로 성명을 다 써서 서명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을 서술할 때는 끝에 한 번만 서명합니다. 기록 틀리면요. 수정액, 수정펜 안 되고요. 우리 이제 삭선 그어서 에러 표시하고 삭선 그어서 기록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특히 미래 시제 사용 안 해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만 사용하고요. 투약이나 치료에 대한 기록은 미리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나온 김에 한번 또 봅니다. 간호 기록이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 떼어줄 수 있죠. 의무기록. 그쵸? 원본을 떼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원본은 병원에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사본을 떼어줬습니다. 자, 간호기록지. 얼마나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의료법으로 가요.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거 간호기록지 얼마나 보관하실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반드시 기억할 기록지가 있었어요. 세 글자. 진단서. 몇 년이에요? 3년. 그리고 10년짜리 있잖아요. 수진이와 진수 제가 10년 친구라고 했어요. 수술 기록지, 진료 기록지. 그리고 제가 다 222라고 했던 거 뭐예요? 222. 두 명이 작성한다. 누가요? 의사와 치과 의사. 2년 보관한다. 처방전. 몇 부 작성한다? 2부 작성. 이거 기억하실 거고 그 외의 기록지가 5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호기록지도 5년입니다. 2번이요. 외분비샘의 기능과 내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기관. 이것도 얘기를 했었죠. 탄단지 분해하는 요소까지 나오고 혈당 조절하는 놈까지 나온다 해서 뭐예요? 췌장이죠. 정답은 외분비샘 이거 탄단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탄단지 분해하는 소화요소. 내분비샘의 기능은 혈당 조절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혈당을 낮추는 뭐가 있어요? 인슐린.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 있죠. 기억해 주시고 췌장에서는 탄단지를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탄수화물
아밀라제, 단백질은요 트립신, 지방은 리파제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에서 중요한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담즙을 생성하는 곳은 간, 저장하는 곳은 담낭. 이 낭자가 주머니 낭자라고 해서 우리 치과에서 치주낭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치주가 쌓이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즙 저장은 여기 담낭이다. 간이 중요하니까 또 가죠. 최근에 제가 간과 관련된 주요 용어로 합습하기에 간과 관련된 거 많이 넣어놨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죠. 우상복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진할 때 나는 정상소리 둔타금도 있고요. 우리 몸에서 대사에 관련해서 특히 저활성 형태로 변환시켜준다. 생물학적인 전환 상태를 하는 기관이 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분노하면 상하는 기관, 분노하면 상하는 기관이다 라고도 얘기했었죠. 더 자세한 거는 간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 영상 한번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많이 찝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송가선이나 뭐 뇌하수체 이런 것들 우리 몸에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들이잖아요. 특히 뇌하수체 중요하잖아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후엽 호르몬 있어요. 전엽에서 분비하는 건 많으니까 제가 후엽에서 분비하는 것만 제대로 외우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뭔데요? 후궁이 있으려면 옥황상제랑 만날 수 있습니다. 옥황상제에 후궁 둘 수 있었죠.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 옥시토신은 뭐예요? 그쵸? 자궁수축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유도분만제 또는 분만 유도제로도 쓸 수 있다 라고도 얘기했었고요. 항이뇨 호르몬 뭐죠? 수분 제흡수를 도와주는 놈이잖아요. 수분 제흡수를 도와주는 놈이다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비뇨기계 쪽에서 이것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탈수 현상이 나타나면 아, 수분이 적은 거잖아요. 수분이 적어요. 소변 적게 나오잖아요. 소변 적게 나온다. 이럴 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기능들, 그때 항이뇨 호르몬은 아, 지금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빨리 재흡수 시켜. 항이뇨 호르몬은 높아진다고 얘기했었죠. 보세요. 상반기, 하반기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작년 21년도 상당히 지금 설명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특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올렸던 영상 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 해설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쪽에서 내용들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 찝지는 못하지만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요, 그 뇌척수액 흐르는 위치, 뇌척수액은 어디에 있죠? 지주막하강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뇌척수액 같은 경우는 뽑아내는 검체, 요추천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부 쪽에서요, 제가 아까 구토, 연하, 뭐 호흡 중추, 연수. 그러면 체온 조절 중추는 어디예요? 뇌의 시상하부. 이 시상하부에 손상이 있다. 열로 인해서 체온 조절 중추인데 열로 인해서 손상이 있어요. 손상 있으면 열사병. 손상 없어요. 그럼 이제 얘와 관련된 것들 많이 있는데 뭐 열피로든 뭐 열경련이든 일사병이든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뭐 일사병이다라고 했던 것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땀 분비 많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장 이루는 게 뭔지, 대장 이루는 게 뭔지, 광골은 뭔지, 광골 이루는 건 뭔지 각각 3개씩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피부도 있죠. 피부 같은 경우도 가장 겉에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런 것들도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반드시 보고 가세요. 자, 6번이요. 혈중 칼슘 농도 저하 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이미 칼슘과 관련이 있다고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부갑상선 호르몬이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됐어요. 그러면 혈중의 칼슘 농도도 같이 올라간다. 고칼슘 혈증 일으킨다라고 얘기했고, 칼슘과 관련된 영상도 제가 최근에 주요 용어로 학습하기에다가 찍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칼슘이 중요한 것도 뭐 일단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수축, 이완 둘 중에 뭐예요? 수축하는데 작용이 있다고 얘기했죠. 출혈, 지혈 둘 중에는 그죠, 지혈, 응고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뭐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 그와 관련된 칼슘과 관련된 많은 것들은 제가 주요 용어로 학습하기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특히 응고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는 칼슘도 있고요,
비타민 K도 있고 혈소판도 있었다. 혈소판의 응고 시간은 5에서 15분이었다. 자, 7번도 한번 볼게요. 약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투여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혈중 농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혈중 농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 전범위 자료에서도 올려놨었는데 이것도 쉽게 맞추셨을 거고요. 그 외에 중요한 것도 뭐 볼까요? 기량작용.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물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상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걸 얘기하죠. 작용들도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 우리 전신작용,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된 후에 나타난다. 선택작용, 어떤 조직장기와 친화성이 있어서 그 조직장기에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치료작용. 약물, 우리 질병 치료에 필요한 작용이거든요. 이와 반대되는 건 부작용,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부작용을 넘어서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작용도 있었죠. 이런 거 작용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상가작용, 상승작용. 이거는 비슷한 만큼 나타내는 거고요. 약물을 2개를 더해서 썼는데 그것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작용이 나타난다 해서 상승작용도 있었어요. 자, 내성. 내성은 뭐였죠? 그쵸. 약물을 계속 투여하면서 효과가 감소하다 보니까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걸 말해요. 약물을 중단했을 때 오는 작용 같은 경우는 금단작용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특히 축적작용이라고 해서요. 배설이 늦게 되는 거예요. 배설이 늦게 돼서 우리 몸에 축적된다. 말 그대로 쌓인다. 라고 해서 제가 차곡차곡 디곡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디곡신. 강심제로도 쓸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약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조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증인을 잘못 써는 거 위증한다고 하고요. 예, 가짜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 중에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위약, 심리적인 효과 이용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중독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도 있고요. 마약은 그러면 뭐 잠금장치에 보관해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심근의 수축력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한다. 섬액을 유발한다. 심부전 치료에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죠. 디곡신. 강심제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심장을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강심제, 디곡신, 그 다음에 대신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축적작용 일으킬 수 있어요. 섬액 유발하고요. 그러면 서호흡 유발하는 건 뭐 있었죠? 사람을 깔아앉게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모르핀, 전신마취 유도제면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호흡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사용 전에 호흡수 확인해 본다 했던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디곡신이요. 섬액을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성인의 맥박수, 일반적인 성인의 호흡수, 신생아 것도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60에서 100회, 뭐 12에서 20회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바이탈 같은 경우요. 코데인 같은 경우는 진통제로 쓰기도 하고 기침, 진해제, 기침 줄여주는 약으로도 쓰거든요. 그 다음에 헤파린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항응고제로 사용 가능하잖아요. 헤파린 사용하게 되면 응고를 막아주는 거니까 출혈 경향 높아지죠. 이렇게 출혈 경향 높아지는 것들 뭐 있어요? 그쵸? 응고인자가 부족할 때 출혈 경향 높아지잖아요. 혈소판, 칼슘, 비타민 K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주요 키워드, 주요 용어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요. 같이 항응고제로 쓸 수 있던 아스피린, 헤파린, 쿠마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소니아지드는 뭐죠? 아이나라고도 하거든요. 얘 대표적인 결핵 치료제잖아요. 결핵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결핵도 워낙 중요해서 결핵 한 장짜리 전범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결핵은 나오고요. 거의 항상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소니아지드요. 얘 같은 경우
결핵약 중에서 끝까지 먹는 약이라고 했어요. 이리 와 라고 해서 이소니아지드, 이리 와 라고 해서 이소니아지드랑 리팜피신 끝까지 먹는다. 특히 이소니아지드는 결핵약 중에서 내성이 안 생긴다라고도 했었고, 이 약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염 유발할 수 있어서 비타민 뭐랑 같이 먹는다고 했죠? 그쵸,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랑 같이 먹는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세트아미노펜은 당연히 해열진통 소염제로도 쓸 수 있는 약이죠. 환자에게 적합한 식이 교육 내용 볼게요. 당뇨 다식 다음 정답이 나왔어요. 당뇨의 3대 증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3대 증상도 워낙 중요한 게 많아서 제가 숫자 3과 관련된 영상도 찍었잖아요. 자, 일단 그러면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두개강 내압, 뇌압이 높을 때 3대 증상, 그거 어디 구토, 두통, 유두부종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당뇨의 3대 증상 다다다.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 부담이 너무 높아요. 고혈압, 부종, 단백뇨. 이 순서대로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일으키는 3가지 요소 뭐였죠? 병원체, 환경, 숙주 이런 것들도 있고, 기후의 3대 요소, 기기기, 기온, 기습, 기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외에 많이 있는 것들도 뭐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3과 관련된 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어쨌든 당뇨거든요. 당뇨일 때는 당연히, 자, 1번 고지방식이 권장한다. 이거는 당뇨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질환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게 좋죠. 고열량식이도 그렇고. 단순당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이거죠. 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단백질 섭취 제한한다. 아니고요. 단순당 섭취를 제한한다. 그리고 특히요, 당뇨 이런 거 있어요. 당뇨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제한하지만 대표적인 저혈당 증상, 식은땀, 발한, 어지러움 이런 거 나타나면 저혈당의 즉각적인 처치가 되지 않으면 저혈당성 혼수 상태 이런 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혈당을 쭉 올릴 수 있는 주스나 꿀물 이런 거 먹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탕 같은 경우. 당뇨가 중요해가지고 사실 찝고 싶은 거 많거든요. 당뇨 환자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들 뭐 있어요? 기본간호 준에서 볼게요. 당뇨 환자 증명카드, 그 다음에 사탕 같은 거 저혈당 대비하기 위해서 들고 다닌다 라고 또 얘기했었고요.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발 관리 특히 잘해줘야 되고, 한테 인슐린 주사 교육 같은 거 하려고 해요. 인슐린 자가 주사 교육하려고 해요. 효과적인 교육 방법, 시범, 관찰법,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모형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가장 흔한 주사 부위는 복부 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무슨 주사로 놓는 거예요? 피하 주사. 비벼요, 안 비벼요? 비비지 않는다 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복부도 중요해서 사실 더 여러 개 가지치기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복부 관련한 것도 영상 찍어놨어요. 이것도 수업 때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 우리 그때 상반기 시험 준비하면서도 이거는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었었거든요. 자, 혈액순환과 혈액생성을 조절하며 부족할 경우 악성 빈혈을 초래한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비타민 B10이고요. 얘 다른 이름 뭐였어요? 와가지고 제가 12놈이 와서 코만 때린다. 코발라민, 코 한번 발라봐 피났으니까 어지러워 악성빈혈 얘기했었거든요. 코발라민이고요. 위에 내적인자예요. 내적인자라서 특히 소화기계 파트에서, 성인간호 소화기계 파트에서요, 위를 완전히 절제했다. 완전 절제한 대상자에게 위에 벽세포에서 분비하는 놈이다 보니까 얘가 부족해가지고 B12가 부족해서 악성빈혈 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이 완전 절제에서 했던 얘기가 덤핑 신드롬이었었잖아요.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덤핑 증후군, 음식이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음식을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횡화위로 누워서 먹자 거의 되고요. 국물 같이 먹지 말자,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저탄수 고지방으로 주자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얘가 B10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볼게요. 그 기초 영양 내용이잖아요. 영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 제가 B 종류들, C 종류들은 수용성에 많습니다. 그 외에는 지용성에 많아요. 특히 A 부족하면 밤에 잘 안 보이는 야맹증 같은 거 얘기했었고, 특히 D 그룹병 부족하면 얘기했었고, 밖에 나가서 햇빛 통해서 합성이 된다, 피부에 합성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물론 E도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 근 기능에 유지시켜주고 항산화 기능에 관여하는 비타민이거든요. 자, 넘어가서 K 너무 중요해요. 아까 응고와 관련이 있어서 부족하게 되면 출혈 경향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 했어요. B 종류에서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중간 대사에 관여해가지고요. 특히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인한테는 이게 부족하게 되면 안 되겠죠. 부족하면 우리 각기병 같은 거 올 수 있고요. 자, B3 세 글자 니아신이라고 해서요. 부족하면 또 3대 증상이 있거든요. 펠라그라라고 하는 설사침의 피부염에 3대 증상도 있어요. 꼭 기억할 거 B6 제가 아까 피리독신 뭐랑 같이 먹어요? 아이나 이소니아지드 결핵약이랑 같이 먹는다. B9 구엽지 엽산 부족하게 되면 태아 신경계에 악영향 끼칠 수가 있어요. B12 여기 이제 악성 빈혈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반드시 기억할 거 C 얘 뭐예요?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하거든요. 아스코르빈산 이 C 부족하면 아이 괘씸한 놈 괴혈병 단백질이랑 같이요. 단백질이랑 특히 욕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본간호. 단백질이랑 같이 상처 치유에 도움된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한번 보고 갈게요. 탄단지. 칼로리 어떻게 내실 겁니까? 449. 칼로리 449로 되고요. 요게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뇌기능 유지에 필수적이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근육 형성,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특히 성장장애 같은 거 오거든요. 빈혈 뭐 이런 거 성장이 잘 안 된다. 발육부전 혹시 그 특이한 이름 기억하세요? 그렇죠. 과시효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지방 가장 큰 칼로리 내잖아요. 피부 및 지방세포에 저장이 된다. 그 같은 경우는 체온 유지 기능도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느라고요. 이제 총 100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